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주제는 한덕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야, 이거 한덕수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덕수라고. 참 간 많이 본다, 그죠? 저는 사실 지금도 한덕수가 출마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출마할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해 보여요. 근데 한덕수가 지금 트럼프와의 협상, 대미 협상을 지렛대로 삼아서 여전히 자기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덕수 지지율이 국힘당 안에서는 제일 높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는 한덕수가 정면에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한덕수보다 더 지지율이 높았던 게 누굽니까? 한동훈 아니었어요? 한동훈 지지율 얼마나 높았어? 근데 순식간에 까먹잖아요. 왜? 정치 전면에 나서니까 밑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한덕수가 지금 마지막까지 간을 보는 이유도 지가 정치 전면에 나서면은 그대로 밑바닥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조선일보가 이상한 행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띄우려고 했었고 한동훈 쪽에 베팅을 많이 한 걸로 보였어요. 그랬던 조선일보가 최근에 갑자기 한덕수로 방향을 조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출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였던 한덕수가 서서히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앞뒤 안 맞는 이상한 기사들, 한덕수를 띄우기 위해서 솔직히 얼마 전까지 한덕수는 이제 완전히 버리는 패다라는 분석이 더 많았죠.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미 버려진 패였던 한덕수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덕수는 실제로 출마하기보다 페이스메이커일 가능성이 높아요. 페이스메이커. 원래 페이스메이커가 어떻게 합니까? 마라톤 할 때 중반까지는 지가 제일 앞서 나가. 그러면서 진짜 주자는 뒤에 숨기죠. 페이스메이커가 어느 정도 쭉 하다가 지쳐서 나가면 그 뒤를 누가 이어받습니까? 예, 진짜 주자들이 치고 나가죠. 한덕수는 그런 페이스메이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일보가 한덕수를 띄우는 것도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를 하기 위함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한덕수를 지금 조선일보가 띄우기 시작했어요. 뭐 띄운다고 해서 한덕수가 뭐 딱히 나을 것도 없어. 지금 한덕수가 지지율 1위 뭐 1위 하는데 국힘당 쪽 그쪽 이 올망졸망한 그 도토리들 사이에서는 1등이라고 하는데 글쎄 이게 그 1등 의미가 있나 싶어요. 자, 이 자료는 KBS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대선 가상 대결을 했더니 이 3자 대결입니다.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 했더니 홍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 19%나 적게 나옵니다. 김문수는 24%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절반밖에 안 돼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21%, 역시 이재명 대표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홍준표는 맨날 7, 8, 아니 이준석은 맨날 7, 8만 나오네. 자, 안철수는 17이라서 진짜 잽도 안 되고요. 그런데 여러 대선 후보를 한꺼번에 놓고 계산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10이면 한덕수가 10, 홍준표가 9, 한동훈 8, 6, 3, 3 이렇게 나온다네요. 자, 한덕수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말은 요것 때문이지. 홍준표보다 1%더 나온다. 한동훈보다 2%더 나온다. 이건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뭡니까? 오차 범위 아니죠. 이걸 가지고 한덕수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근데 무슨 이게 한덕수가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
솔직히 말해서 요 세 사람은 또 동일한 사람이죠. 한 가지 재밌는 건 한덕수가 뜨니까 김문수는 줄고 있네. 아이고, 김문수이 진짜. 자, 하여튼 이런 구도라고 합니다. 이게 KBS 여론조사예요. 자, 두 번째는 JTBC 여론조사입니다. 자, JTBC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3자 대결을 했더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 대표가 거의 2배 정도 앞서네요. 김문수에 비해서. 자, 안철수를 했더니 이제 참 거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3배 가까이 나옵니다. 한동훈을 해도 2배 이상 나오고 홍준표도 해도 2배까지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큰 표차가 나죠. 한덕수가 근데 홍준표보다 1% 더 나오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덕수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8이나 29나 그놈이죠. 게다가 한덕수는 아직까지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아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단순히 이미지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29가 나오든 28이 나오든 한덕수, 이재명 대표한테는 잽도 안 되지. 반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경쟁력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웃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여전히 한덕수를 띄우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기 MBC 거도 여기 MBC가 있네요. MBC 거. MBC가 여기 아까 제가 보도해 드렸던 거죠. 네. 자, 지금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깎아 내리려고 덤비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호남에 가서 경선을 치렀습니다. 경선을 치렀더니 88%에 달하는 지지율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유, 9대명 호남에서는 안 통했다. 이러고 나옵니다. 90%를 못 넘었다는 거지. 영남에서는 넘었는데 호남에서는 못 넘었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지지가 호남에서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어거지를 씁니다. 아니, 88%가 나왔는데 90% 못 남았다고 이걸 호남 지지율에 호남에서 뜨뜻미지근한 별로 확실한 지지를 못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라고? 조선일보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지들은 20%도 못 넘고 있는 주제에 88%가 나왔는데 90% 못 넘었다고 이재명 대세론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호남에서는 이재명 환영 못 받아. 요딴 소리를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가라고 하죠. 억가. 이런 걸 보고 억가라고 합니다. 지지율이 90% 못 넘었다고 이걸 가지고 까? 투표율 50%밖에 안 된다고 까? 아니, 국힘당은 당내 경선하면은 투표율 얼마 나옵니까? 얘네들 정말 30%밖에 안 나오지 않나요? 지난번 우리 전당대회 때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 투표율이 40%를 넘었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30%대 나왔다고 그거 가지고 물고 뜯고 했습니다. 호남에서 이재명 지지가 약하다. 호남이 민주당의 본거지인데 본거지 호남에서 영 투표율도 낮고 지지율도 낮다. 요렇게 어거지를 썼어. 아니, 지들보다 투표율이 높은데 그거 가지고 뭔 어거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분위기가 있죠. 걱정하지 마. 호남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호남 가서 유세하니까 아이고 여기를 왜 왔어? 다른 데 가야지. 우리는 걱정하들 말고 여기 표는 딱 거기 표니까 우리 표는 걱정하지 말고 다른 데 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돌라고 그러잖아요. 호남의 정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억가를 합니까?
한마디로 꼬투리를 잡아서 이재명을 까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한덕수를 띄우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 기사에서도 결국 한덕수는 막 이게 지지세를 모으고 있는데, 이재명은 지지가 낮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대, 요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완전 조작이죠. 왜곡이죠. 이게 무슨 언론이야. 한덕수 띄우기를 위한 장난질입니다. 자, 이 비슷한 짓을 누가 했냐면, 이게 서정욱인가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예. 2박 3일 동안 숙박 유세를 했는데 반명 정서를 무시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참, 아이고. 역대 최저 득표율 갱신 예상 50%가 넘었는데 무슨 역대 최저 득표율이야.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하여튼 얘들은 그냥 억가를 못해서 안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조선일보 얘네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난질에 들어갑니다. 어떤 장난질이냐? 자, 다음 여론조사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 발표된 TV조선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하고 김문수하고 했더니 49대 27이 나온다. 요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표 차이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홍준표하고 했더니 48대 28이 나온다.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깝다, 그죠? 김문수하고 진짜 더블 스코어에 가깝네. 자, 그리고 한동훈 하면은 48대 23이 나온다. 진짜 더블 스코어네. 안철수는 48대 19. 요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갑자기 한덕수하고 하면은 48대 33이 나온답니다. 요거 오늘 TV조선에서 나온 거야. 이게 케이스넷 리서치? 여기 이런 데가 있나? 하여튼 케이스넷 리서치라는 데서 조사를 한 건데 한덕수하고 이재명하고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난다. 야, 한덕수가 제일 그거 역량이 있네. 요러고 있는 겁니다. 참네. 아이고. 참 유치찬란해요. 유치찬란해. 근데 이게 글쎄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자, 아무튼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트릭이 들어갔어요. 소위 경상도 말로 하면 야로가 들어갔어. 약간의 조작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자, 다음 보실게요. 이재명 대 이준석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자 대결을 잡은 거예요. 지금은 이준석은 국힘당하고 별도로 출마한다잖아요. 따라서 제대로 하려면 아예 3자 대결을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준석을 국힘당하고 묶어가지고 국힘당 후보하고 한 편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 뭐야 이거? 결국에 이준석이 출마 안 할 거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덕수 지지율이 33이 나온 겁니다. 한덕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준석을 국힘당 후보로 갖다 붙여버린 거죠. 어떻습니까? 예, 이거 장난질이죠. 하려면은 이준석은 국힘당에 안 간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양자 대결이 아니라 3자 대결로 하는 게 맞죠. 제가 볼 때 이준석은 이번에 완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얘는 이번에 당선 안 되더라도 향후 자기가 계속해서 대선 후보급으로 대우를 받고 당대표급으로 대우를 받고 그래서 다음이나 향후를 내다보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에 자기가 계속 그 대선을 완주해야 되는 거야.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준석을 끼워 넣고 국힘당이랑 같이 끼워 놓은 거야. 국힘당 후보로 같이 끼워 놓은 거야. 그러니 한덕수 지지율이 훅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한마디로 장난질인 거죠. 이걸 보고 장난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이준석을 여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한덕수 지지율을 부풀렸구나. 예. 아니 이게 3자 대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3자 대결로 나가야 되는데 3자 대결을 일부러 회피시켜버린 거죠. 어떻습니까? 예. 이게 조선일보가 흔히 쓰는 트릭 가운데 하나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그냥 보면은 별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실은 한덕수의 지지율을 일부러 부풀리기 위한 기술이죠. 기술 들어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TV조선, 조선일보는 한덕수를 띄우기 위해서 미쳐서 날뛰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온갖 기술들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이재명에 대한 억가에 이렇게 여론조사 조작까지. 미쳤나봐, 조선일보. 이래가지고 지들이 뭘 얻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자, 반면에 어제 한국 갤럽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선 주자들을 쭉 놓고 지지율을 조사해 봤더니 이재명 38, 한동훈 8, 홍준표 7, 한덕수는 6 나왔어. 김문수도 6 나왔어. 한덕수가 6 나왔다고, 6. 한덕수가 제일 영향력 있는 후보라며. 제일 가능성이 큰 후보라네. 근데 전부 전 모든 대선 후보들을 다 똑같이 놓고 했더니 6%밖에 안 나온 거야. 즉, 이 말은 뭐냐? 한덕수의 골수 지지자들은 얼마 없다는 걸 의미하죠. 차라리 한동훈이나 홍준표가 골수 후보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기사 8, 7, 6이면 전부 다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얘들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결국 뭐다? 도토리 키재기란 얘기야. 근데 도토리 키재기인데 여기에서 어떻게든 간에 한덕수를 돋보이게 하려는 거야, 이게. 지금 조선일보는. 그래서 아까 그런 이상한 여론조사도 하고 이재명 억가도 하고 그런 거예요. 확실한 거는 조선일보가 한덕수 띄우기에 나선 거예요. 자, 이 기사는요,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한덕수 지지율은 6%밖에 안 돼. 거품이 빠졌다. 이런 기사가 떡 나왔어요. 실제로 이게 맞는 거지. 모든 대선 주자들을 다 놓고 해봤더니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덕수의 진짜 골수 지지자는 6%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른 애들 거 나중에는 단일화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보고 억지라 그러잖아요. 이런 게 억지지. 그러니까 어거지로 한덕수 대세론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거지로 한덕수 띄우는 거를 조선일보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수단으로 지금 한덕수는 관세 협상, 미국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을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를 설득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폭탄 안 맞게 됐어. 요렇게 만들어 오겠다는 거지. 그래서 한덕수를 영웅으로 띄운다는 거야. 영웅으로 띄우면은 대선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또는 단일화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국힘당 후보의 지지율을 부풀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미 협상, 관세 협상을 지렛대 한덕수의 공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보도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무기가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선일보가 엄청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분위기 좋다라는 둥.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한다? 많이 받으려면 아니구나. 예. 자, 그런데 최상무기가 미국 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 많이 받으려면 주는 게 협상이란. 아니, 내가 많이 받으려면 줘야 된다. 그게 협상이다. 요딴 소리를 했대. 그건 뭐예요?
미국한테 많은 걸 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많이 얻어오려면 많이 줘야 한다. 이 얘기잖아. 달리 말하자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겨우 우리는 뭘 얻는데? 관세 깎는 것만 얻는 거야. 뭐 얻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얻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떠버리고 다닌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한덕수가 혹은 최상목이 일을 잘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띄우기 그냥 띄워 올리겠다는 거야. 뭘 해도 잘했든 못했든 잘했다라고 무조건 잘했다라고 부추겨 올리겠다는 거야. 포장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마치 한동훈이가 조선 제1검 한국에서 제일 수사 잘하는 검사 요렇게 포장을 했던 것처럼 매 개뿔 무슨 개뿔 걔들이 무슨 수사를 잘해. 한동훈이고 윤석열이고 2심 가서 깨진 게 얼마나 1심에서는 뭐 어느 정도 승소를 하는데 2심 3심 가면 판판이 깨진 거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도 있어요. 윤석열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무죄가 제일 많이 나온 검사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워낙에 수사를 무리하게 해가지고 1심에서는 어찌어찌 되는데 2심 3심 가면 다 박살난대. 대표적인 게 신정하잖아. 하여튼 뭐 진짜 아우.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조선 제1검으로 만들듯이 한덕수를 협상의 달인, 위기의 한국 경제를 살린 영웅 요렇게 몰고 가려고 요렇게 포장을 하려고 조작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포장이지 사실은 조작이죠.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띄워지면은 한덕수 대세론으로 가고 적어도 국힘당 분위기,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 요런 거지 뭐. 요지 다 한마디로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대충 합의해 놓고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축혀 세워주고 우쭈쭈쭈쭈 요래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겠다는 거야. 그걸로 대선 치른다는 거지. 누가? 조선일보가. 누굴 이용해서? 한덕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관세 협상 첫 단추가 성공적이었다. 친미냐 친중이냐. 대선판 흔드는 외교노선. 아예 기사를 읽겠습니다. 이 기사는 누가 썼다?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 대구 일배신문이라고 그랬죠. 대구 매일신문. 대구 일배신문. 그 일배신문에서 관세 협상이 성공적이었다. 뭐 성공적인데? 이제 도착만 했는데 무슨 성공적이야. 이렇게 몰고 가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관세 협상을 친미냐 친중이냐 이렇게 갈라치기로 끌고 가겠다는 걸 여기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조작극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조작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겠다는 겁니다. 개새끼들이지. 근데 아시다시피 한덕수라는 는 과거에도 이면 합의의 달인이었습니다. 마늘 협상, 25년 전 이 마늘 협상 마치 잘 해결된 것처럼 했습니다만 이면 합의가 있었고 그 이면 합의 때문에 우리나라 마늘 농사는 그걸로 끝났어. 지금 마늘 농사하는 곳 있습니까? 사실 마늘 농사 호남에도 마늘 농사 잘 되는 곳이 있었죠. 육종 마늘 나오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남해에서 마늘이 많이 났어요. 근데 이 두 군데 지금 마늘 농사 안 지어요. 강진인가? 거기 어디서 마늘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마늘 산지 다 망했어요. 왜? 중국산 마늘 때문에. 중국산 마늘이 우리나라 이 시장을 휩쓸게 된 배경에 누가 있다? 한덕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우리가 더 이상 세이프가드를 쓰지 않겠다. 마늘에서 세이프가드 쓰지 않겠다라는 이면 합의를 누가 했다? 한덕수가 했다 이거야. 그때도 이렇게 장난질을 쳤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산 마늘이 워낙 싸다 보니까 우리가 관세를 200%를 때렸어. 그것도 사실 그때 말이 많았어요.
아니 관세를 서서히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200% 300% 때리면은 중국이 당연히 보복한단 말이야. 그 보복이 뭘로 들어온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으로 들어와 버렸어. 망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뒷수습하려고 보내놨더니 이 새끼가 이면 합의를 한 거야. 중국으로부터 무역 보복을 당했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수습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이런 이면 합의를 하고 온 거야. 나쁜 새끼지. 지가 저지른 잘못을 농민들의 피땀으로 바꾼 매운 놈이에요. 뿐만 아니죠. 김준영 의원이 이런 말 하죠. 한덕수는 배신의 달인이다. 과거 주미 대사를 할 때 미국과 이면 합의를 한 적도 있다. 그래서 이명박이가 빡 돌아가지고 한덕수를 해임한 적이 있다. 그때 한미 FTA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 수가 문제나 약값의 상한선을 만드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철폐해 주기로 이면 합의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본 협상단이 가기 전에 이 사실을 파악하고 한덕수를 잘라버렸죠. 그래서 겨우 이 문제를 수습하고 넘어갔답니다. 이명박조차도 야, 이 새끼 미친 새끼다 라고 내쫓은 놈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무슨 이면 합의를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이면 합의의 책임은 누가 다 떠넘게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한덕수가 그런 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선일보가 어떻게 만들어 오든 포장을 해가지고 대미 협상을 성공시킨 영웅으로 포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조작을 할 거라는 거죠. 이미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가짜뉴스도 창궐 합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가짜뉴스까지 마구 퍼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가짜뉴스는 김건희 쪽에서 퍼뜨리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죠. 이 기사는 파이낸셜 뉴스의 김학재 기자가 쓴 기사인데 저는 이거를 전형적인 가짜뉴스, 이거 김건희가 퍼뜨린 어거지를 제대로 취재도 안 해보고 마구 써갈긴 복붙 기사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김건희 나팔수를 하지 무슨 기자를 하고 지랄이야. 이게 왜 가짜뉴스냐. 이 기사 보세요. 한덕수 다음 주에 사임을 하는데 5월 초에 국민의힘이 입당을 해가지고 단일화를 추진할 거다. 와, 되게 그럴싸해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막 웃었습니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이건 말이 안 돼, 임마. 자, 한덕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5월 초에 국힘당에서는 이제 최종 후보가 나오지. 근데 최종 후보가 나왔는데 한덕수가 국힘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부터 나랑 같이 단일화해 이런다고? 그게 될 것 같아? 그거 안 돼요. 한덕수는 국민의힘 밖에서 단일화를 하면 하지 국힘당에 입당해서 단일화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단일화 명분이 생기지. 국힘당 밖에 있어야 단일화 명분이 생기지. 국힘당에 입당했는데 무슨 단일화를 하는데 입당을 하려면 진작에 하든가. 다 경선 끝났는데 입당을 하면 못 자는데 경선 끝났으면은 입당을 안 하고 밖에 있다가 단일화를 한 뒤에 입당을 하면 몰라도. 그죠? 순서가 엉터리죠. 예. 이렇게 되면 입당을 하면 단일화하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입당한 거야. 이때부터는 단일화 이런 얘기를 못 해요. 단일화 얘기를 하려면 차라리 국힘당 밖에 있어야지 단일화 얘기를 하지. 이거는 형식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런 택도 아닌 얘기를 기사랍시고 써 제낀 거야. 그러면서 컨벤션 효과 어쩌고, 아이고, 컨벤션 효과를 하려면은 입당해서 단일화를 하면 안 되지. 등신도 안, 예. 근데 이들은 이게 말이 맞든 아니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중요한 건 그냥 한덕수 띄우기야. 지금 보면은 윤석열 측에서
또는 김건희 측에서 한덕수 띄우기에 완전히 광분을 한 걸로 보여요. 광분해서 이런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뒤가 전혀 경선을 한덕수가 경선에 참여하려면은 국힘당에 입당하는 게 맞죠. 경선에 참여를 하려면은 벌써 일찌감치 입당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경선이 끝날 때쯤에 입당을 한다? 그럼 뭐 하자는 건데? 단일화? 단일화를 하려면 국힘당 밖에 있어야지 단일화가 되는 거지. 그래야지 단일화 명분도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경선이 끝났는데 뒤늦게 입당해가지고 단일화한다? 그건 뭐야? 뭐야 그거? 앞에 했던 후보도 그 경선은 뭐? 무효! 이거 아니야. 뒤늦게 쑥 들어와가지고 단일화, 아유, 뭐 택도 아닌 소리. 이거 보니까 이거 정치라든지 이런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조차 없는 놈이 그냥 마구 써제낀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찌라시라 그러죠. 근데 찌라시를 떡하니 신문 이걸 단독이라고 붙이 또라이야 또라이. 그냥 막 쓰는 거고 이거는 목적은 딱 하나 한덕수 띄우겠다는 거예요. 뭐 미친 짓이죠 미친 짓. 아유 참 대한민국의 보수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건 뭐 아유 아니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소설을 써도 이 전후 맥락은 맞춰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총알하고 미사일하고 부딪히면 미사일이 이기죠. 근데 총알이 이긴다고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고야, 예, 참, 참, 이거는 결국에 기자들 수준인 거죠. 한덕수 문제는 결국에 기자들의 수준, 한국 언론의 수준이 이런 겁니다. 정치 공작에만 익숙해서 지가 하는 말이 이치에 닿는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유, 안경을 쓰면은 요렇게 써야지 안경을 요렇게 쓸 수 있나요? 예? 지금 근데 이 김학재 기자가 쓴 기사는 요렇게 돼 써야 될 안경을 요렇게 쓴다라고 말하는 기사예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아이고, 진짜. 근데 요렇게 쓴다고 해놓고서는 단독 이렇게 한 거야. 그래, 이것도 단독 맞네. 세상에서 안경 이렇게 쓴 사람 내밖에 없으니 단독 맞네. 에휴, 유치한 놈들. 아우, 등신 같은 놈들. 이런 걸 쓰레기라 그러죠. 아유, 참. 아우, 열받아.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한덕수 띄우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버리고 갑자기 한덕수로 갈아탔어요. 대미 협상 결과를 무조건 성공적이라고 조작을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덕수를 띄울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에는 윤석열, 김건희 이런 놈들의 음모 혹은 야욕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덕수야말로 윤석열, 김건희의 아바타인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7분입니다. 스마일님께서 참으세요. 혈압 올라가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한 템포 죽이고 가겠습니다.